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날씨가 엄청 우중충한데요.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무척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9월 4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오늘도 미중 무역전쟁 관련 뉴스부터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급해진 듯합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히려 느긋해 보이는데요. 내년 재선 성공을 위해 경기를 띄워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관세 전쟁을 멈춰야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좀 볼게요. 어제 시진핑 주석은 중앙당교 간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맞이한 각종 투쟁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다. 중대한 위기의식을 견지하고 투쟁하자.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1년 넘게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들이 미국 갈취 관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 행정부를 상대하길 원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16개월은 중국의 일자리와 기업에 있어 출혈하기에 긴 시간이다. 여기서 16개월은 지금부터 내년 11월 미 대선을 통해 선출될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는 또 내가 대선에서 이기면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라며 합의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중국의 공급망은 허물어지고 사업과 일자리, 돈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뭔가 겉으로는 중국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뉘앙스에서 일종의 조바심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재선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대선 승리를 노리는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기잖아요. 1980년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재선에 실패한 이는 지미 카터와 조지 부시 2명뿐입니다. 둘 다 경제난에 발목이 잡혔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속으로는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까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8월 제조업 PMI가 49.1을 기록하면서 전월의 51.2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ISM 제조업 PMI가 50을 밑돈 건 3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기업들의 수출 주문이 크게 줄어든 것이 이 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관세 공격에도 오히려 회복세를 보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현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불리한 쪽은 트럼프 행정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든 협상이 잘 이뤄지는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면 그런 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오랜만에 브렉시트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영국 의회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정이 없던 강요회의를 개최해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이후에 브렉시트의 연기를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의회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통과될지, 그럴 경우 존슨 총리가 위험 부담을 안고 조기 총선을 밀어붙일지 이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네, 현재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시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진 영향에 보합권에서 등락세를 보이며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현재 전거래일보다 0.15% 오른 1968.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 기관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그나마 받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편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큽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625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키워드로 자세히 좀 볼게요. 그리고 수급 주체별 동향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오후 1시 20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는 SK하이닉스, 2위 삼성전기, 3위 코덱스 200이고요. 코스닥 1위는 KMW, 2위 RFHIC, 3위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은요.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 현대차고요. 코스닥 1위는 아이디스,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테스입니다. 아이디스는 상한가에 진입했네요. 네, 이제 오늘 시장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10월 AI 국가전략 발표. 다음 달 정부가 AI, 즉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주경제 2019 GGGF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건데요. 축사 내용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이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7월 5일 증시 브리핑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총리가 손정희 회장의 이 발언을 인용해서 말한 뒤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인공지능에서 뒤처지면 모든 분야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야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했다는 언급도 했네요. 정부가 뭔가 재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는 분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소차, 시스템 반도체에 이어서 정부가 힘을 쏟는 그 다음 타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AI 국가 전략을 이미 완성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10월이면 국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섹터가 강세인데요. 오픈베이스, AD칩스, 링크 제니시스, 가온미디어, 줌인터넷, 로보로보 등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국산 불화수소 투입. 자,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업체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가 제조한 불화수소를 납품받아서 지난달 중순부터는 일부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중국산 무수불산을 수입해 일본 업체에 못지않은 99.999% 순도의 불화수소 액상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반도체의 공정은 500개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불화수소가 필요한 공정은 50개 안팎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중 한두 개 공정부터 일본산을 대체해 국산 제품을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감도가 낮은 공정부터 적용해서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불화수소 관련주로는 솔브레인, 후성, 램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 정도가 꼽히는데요. 오늘 모두 상승세고요. 이 밖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인 DNT, 캠트로스, 일지테크 등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